자, 독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읽는 지문 안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원자 내부의 전자는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으며 이는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자, 어떠세요? 확 들어오시나요? 잘 안 들어오시죠? 이유가 있어요. 원자, 불확정성,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표상이 되고 상상이 되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글도 독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이건 이제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그러면은 문학 지문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학 지문과 문학을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있는 지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볼게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서사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의식의 흐름을 탐구하며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혁신적인 작품이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사실은 하나하나 단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글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 흐름, 맥락,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이런 것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하나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그것들을 연결해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은 이런 문장들이 쭉 나열이 돼서 하나의 구조, 하나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게 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쫙 연결되어 있으면 보자마자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쉬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친구가 글을 읽는데 소나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무긴 나무인데 소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나 반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 책이 유독 소나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책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소나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소나무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그 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에 대해서 딱 보는 순간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아, 소나무 그 뾰족한 거,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라는 이미지도 떠올라야 되고요.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있지, 솔방울도 떠올라야 되고요. 뾰족한 침엽수다, 사시사철 있는 상록수다. 그리고 소나무로 방향제 같은 것도 만들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소나무를 둘러싼 이런 아이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아, 소나무가 뭔지 아는구나. 이런 단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단어 지식, 단어에 대한 지식들. 이거를 떠올리지 못하면 계속 읽으면서 뭔가 조금 애매한 상태로 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아, 그러면 단어를 많이 알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단어 공부, 어휘 공부를 뜻과 단어를 반복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많은 단어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어 보고 뜻 보고 단어 보고 뜻 보고 이거는 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많은 단어를 갖게 되고 어휘 지식이 생기겠다라고 심리적인 안정감만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공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책을 조금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커다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맥락 안에서 그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여주는 독서가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우선이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소나무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서사 안에서 분명히 버드나무가 아니라 소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가가 그 단어를 넣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긴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맥락 안에서 파악을 해야 돼서 이 독서는 저희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생은 독서를 많이 해서 어휘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인풋 단계에 있어요. 초등학생이 저 아이 진짜 단어 많이 알고 어휘 지식이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려면 거의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독서만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독서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명시적 지도라고 해요. 일부러 지도를 해주는 건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소나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 소나무는 이거다. 뜻만 보고 넘어가는 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소나무를 가운데 두고 이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없으면 이미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소나무라고 소리내서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뜻은 이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써보는 게 더 좋아요. 눈으로 보는 거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말, 반대말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나무는 이제 비슷한 말,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소나무의 뭐 상위 개념 단어들, 그 밑에 하위 개념 단어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소나무랑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단어 공부할 때. 왜냐하면 그게 자기랑 연결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소나무를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배우려고 소나무 있는데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독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도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책에서 이 소나무라는 단어를 만났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유로 소나무가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간접 경험이거든요. 이것도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를 반드시 말로 사용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직접 나는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가 참 듬직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용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앞에 것들이 선행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휘력 키운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휘를 정확한 철자로 쓸 줄 안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사용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쓸 줄 알게 되는 거예요.